이 시간에는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순환은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탄소 순환하고 또 하나 질소 순환하고 이 두 가지 공부하거든요. 자, 먼저 탄소 순환이요. 탄소 순환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예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누가 이용할 거냐 면 대기는 비생물 요소, 무생물적 환경이니까 생물 환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물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순환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들어오는 건 광합성밖에 없어요. 나가는 건 생물로부터 나가는 건 호흡, 소비자의 호흡, 그리고 생산자의 호흡, 소비자의 호흡, 그리고 분해자도 호흡. 이게 다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탄소순환에서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하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생물로 들어오는 방법은 광합성. 그리고 나가는 건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의 호흡.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 보자면, 자, 여기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사이에서 탄소 성분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떤 상태로 이동하냐 하면 유기물 상태로 이동을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동할 때는 유기물 상태로 이동을 한다. 우리가 이 CO2,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유기물로 만드는 게 생산자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가면서는 유기물 상태로 이동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소 같은 걸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물에 녹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물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도 있더라. 요건 이제 간단한 얘기니까 이제 부가적으로 알아두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기 중에 탄소가 들어오는 방법은 광합성, 나가는 건 호흡, 생물들끼리는 유기물로 이동. 이게 끝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이요. 질소순환이에요. 질소순환은 좀 복잡해요. 근데 먼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뭐 반응성이 매우 작은 기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공기 중에 80%나 차지하죠. 그런데 질소를 왜 생물이 이용을 해야 되냐면, 질소 성분은 단백질, 그리고 핵산의 주성분이 될 수 있으니까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들기 위해 생물이 질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생물이 질소가 꼭 필요한데 대기 중에 있는 N2는 반응성이 매우 작아서 내가 숨 쉴 때 들이셔도 그냥 날숨으로 또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대로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더라.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보는 과정이 질소 순환 과정이에요. 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좀 복잡하죠?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콩과 식물에 있는 뿌리욕 박테리아에게 질소 고정이 돼서 질소 고정이 된 걸 암모늄 이온이 되는데 이 암모늄 이온이 이제 동물이나 식물에게 일단 이용이 되겠죠. 식물에게 흡수가 돼서 이용되다가 그거를 동물이 또 섭취하게 될 거고, 동물이 섭취하면 사체 배설물을 또 만들 거고, 사체 배설물에 들어있는 질소 성분은 분해자가 분해해서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NO3-로 질화작용된 다음에 탈질소 세균이 내보낸다. 그럼 공기 중으로 나간다. 이런 건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면서도 되게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응식을 써줄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면 꼭 필기를 좀 해뒀으면 좋겠어요.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질소순환은 반응식 6개를 알아야 해요. 반응식 6개. 자, 첫 번째. 공기 중에 질소가 시작이라고 했어요. N2가. 공기 중에 있는 건 동그라미 칠게요. 공기 중에 N2는 요건 NO3-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공기 중에 N2를 뭐로 바꿀 수도 있냐면 NH4 플러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NO3- 뭐라고 불러요? 질산이온이라고 부르고요. NH4 플러스는 그렇죠. 륨이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과정 모두 뭐라고 부르냐면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불러요. 질소 고정. 질소
고정. 여기도 질소 고정. 고정이란 말을 쓰는 건 날아다니던 기체 질소를 NO3-나 NH4+는 물에 녹을 수 있으니까 물에 녹으면 이 컵 안에다가 모아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 못 날아다니게 했다. 그런데 질소 고정 과정이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좀 해야겠다. 첫 번째, 공기 중의 질소를 NO3-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주체가 있어요. 이거 누가 해주는 거냐면 이거는 생물이 아니라 번개가 합니다. 번개.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공중방전이라고 불러요. 공중방전. 또 하나 질소 고정 과정 N2를 NH4+ 암모늄으로 바꾸는 건 요거는 질소 고정 세균이 하는 거예요. 질소 고정 세균. 세균이 하는 일이에요. 질소 고정 세균의 대표적인 예가 뿌리에 있는 콩과 식물 뿌리에 혹이 있는데 콩과 식물, 강낭콩, 땅콩 뭐 이런 콩과 식물 뿌리에 혹이 있는데 그 혹 안에서 상리공생하고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세균이죠. 그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질소고정세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 그러니까 공기 중에 질소 똑같지만 NO3- 바꿔주는 건 번개고 NH4+로 바꿔주는 건 질소고정 세균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NH4+로 질소 고정된 질소 성분이 바뀔 수 있거든요. NO2-로 한 번 바뀌고 NO3-로 한 번 더 바뀌거든요. 그래서 NO2-, NO3- 이렇게 바뀌는 건 보세요. 질소를 가지고서 화학적인 반응을 하게 되니까 이런 반응, 이거 좀 지울게요. 이런 반응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질화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질화 반응도 누가 하는 거냐면 질화세균이라는 애가 하는 거예요. 자, 요 놈이 질산이온이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세균은 질산균. 이거는 NO3고 NO2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하나 부족해서 약간 부족한 거 아자 붙여서 아질산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질산이온으로 만들어주는 세균은 아질산균 써줄까요? 글씨가 작아서 아질산균, 여기는 질산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 둘 다 질화세균입니다. 네 번째요. 그러면 암모늄 이온하고 질산 이온을 가지고 어떻게 생물이 이용할 거냐면 이걸 식물이 이 두 가지를 흡수해서 질소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질소 유기화합물을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걸 만들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얘네 둘은 유기물, 무기물. 여기는 유기물.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니까 동화. 그런데 질소를 가지고 동화하니까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여기 조심할 거 있어요. 질소 동화작용은 세균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식물이 하는 겁니다. 식물이. 자, 그러니까 이거 좀 구분 좀 합시다. 주인공들이요. 얘는 번개. NO3- 되는 거 번개. 그리고 질소 고정하는 것 중에 암모늄 이온이 변하는 거, 요거 세균. 세균은 노란색으로 세균. 질화 반응 세균. 질소 동화는 누가 한다고? 식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럼 여기서는 질소 유기물을 만들어서 생산자가 이용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전달되고 분해자가 뭐 내보내고 할 건데 질소 유기물을 가지고 다시 무기물로 만드는 과정.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건 분해자가 하는 일이에요. 분해자에 뭐뭐 있나요? 세균. 또요. 곰팡이 이런 거 있죠. 하나 더 있다면 버섯 정도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반응에 또 세균이 관여할 수 있구나. 보일까요? 이거? 그 다음 여섯 번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물 군집을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가야죠. NO3-가 뭐로요? N2 공기 중으로 다시 날아가요. 이거는
생물계 내에 있던 걸 밖으로 내보내게 되니까 내보낸다. 무엇을? 질소를 내보낸다.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탈질소 작용을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면 이것도 역시 세균이 합니다. 그래서 질소 순환 과정에서는 이 6개 반응식을 다 정리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문제 풀 때 하나도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중에 뭐 일부만 대강 알고 있으면 오히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정작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제 당황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식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달달달 외워버립시다. 알겠죠?